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50대 중반에 들어선 여성이에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와 남동생과 함께 살았어요. 저와 남동생은 6살 나이 차이가 있어서 엄마가 일하러 나가시면 제가 돌봤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책임감이 생겨서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것이 익숙해졌어요. 엄마도 몸이 약해서 자주 아프셨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하며 식구들을 돌보는 게 일상이 됐고요. 제가 공부를 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자꾸 알바를 하러 다니자 하루는 엄마가 저를 불러놓고 지선아, 공부해. 너 지금 아니면 때 놓쳐서 나중에 더 힘들어. 엄마 생각해주는 거 정말 고마운데 엄마하고 지역이 생각하면 지금은 공부해야 돼. 네가 대학에 가고 좋은 데에 취직하는 게 진짜 너를 위하는 거고 우리 가족을 생각하는 거야. 엄마 무리하지 않고 일해도 니들 대학까지는 가르칠 만큼 돈 벌 수 있어. 아프지 않게 조심할게. 그러니까 공부만 해. 알았지? 엄마의 부탁에 저는 모든 걸 접고 공부만 무섭게 파고들었어요.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공부만 했더니 서운해하는 애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저를 따라서 같이 공부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한 덕분에 성적은 계속 올랐고 고3 때는 원하는 대학에 원서를 넣어도 될 만큼 성적이 잘 나오게 됐어요. 물론 내신 성적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1학년 때 좀 뒤떨어졌을 때가 걱정이 되긴 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더 열심히 노력을 했죠. 그 결과 저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엄마와 동생은 제가 명문대생이 된 걸 좋아했지만 그것보다 제 학벌이 우리 식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게 더 기뻤어요. 학교에 들어가선 취미생활을 하는 동아리보다 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주식투자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전에는 잘 몰랐는데 제가 투자에 좀 소질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열심히 배우고 활동하면서 주식투자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배웠어요. 모의 주식투자 대회에서 상도 받고 자신감이 붙고 나니 아예 진로를 이쪽으로 잡자 싶더라고요. 학과도 관련이 있는 쪽이어서 공부하는 데에도 어렵지 않았고요. 그리고 졸업과 함께 펀드 매니저로 취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신입사원 중에서도 나이가 어린 편이었기 때문에 리서치 업무를 주로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틈틈이 저도 여기저기 투자를 했고 수익을 내면서 집에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게 됐죠. 특히나 한참 브랜드에 민감할 나이였던 동생은 원하는 운동화나 옷을 살 수 있게 되니 무척이나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게 다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죠. 돈을 버는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 재미에 힘든 줄도 모르고 일에 빠져서 살았어요. 제가 투자한 주식이 오르는 재미도 있었고요. 동생은 제가 용돈을 풍족하게 주니까 좋아서 타서 쓰더니 어느 날 이러더라고요. 나 지금부터 주식에 대해서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 나도 이렇게 타쓰기만 하지 않고 누나 나이가 되면 내가 벌어서 쓰고 싶어. 그러니까 나 주식 좀 가르쳐줘. 나도 네가 그런 거 배우는 건 찬성인데 대신 공부는 소홀히 하지 말아야 돼. 그거 약속하면 가르쳐줄게. 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했고 저는 시간이 날 때 조금씩 주식 투자에 대해 알려줬어요. 동생은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곧잘 알아듣고 이해를 잘 하더라고요. 소소한 일들의 행복을 느끼면서 살다 보니 2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회사에서는 겨우 리서치 일을 졸업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지나지 않았을 때 상무님이 절 부르셨어요. 김지선 씨, 듣자 하니까 개인적으로 투자해서 돈도 많이 불리고 했다던데 리서치 하면서도 자기 개발을 아주 잘한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내가 회사를 차리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 내가 여기보다 월급은 많이 못 주겠지만 대신 인센티브는 잘 챙겨줄게.
저는 혹시 혼나는 걸까봐 조마조마했는데 뜻밖의 제안에 놀랐어요. 그 상무님은 전부터 투자회사를 세우고 싶어서 계속 준비 중이셨대요. 시작하는 회사라 힘은 들 테지만 보람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제가 인센티브를 받을 자신이 있기도 했고요. 저는 상무님을 따라 나가기로 결정했고 그날부터 같이 준비를 시작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할 일이 훨씬 많기는 했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몇 달 후 상무님은 계획대로 회사를 설립하셨고 저와 몇몇 직원들이 상무님 회사로 옮겼어요. 상무님은 몇몇 신생회사를 찝어서 투자자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공격적으로 투자 마케팅을 하셨어요. 그 바람에 저도 회사에서 밤을 새우며 일할 때가 많았지만 하는 일마다 잘 돼서 보람이 정말 컸죠. 큰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좋았지만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게 행복했어요. 돈도 벌고요. 동생은 그 사이에 고3이 돼서 입시 준비로 바빴고 주식 공부는 대학 갈 때까지 중단하는 걸로 합의를 했어요. 동생은 계속하길 원했지만 그것 때문에 공부를 소홀히 하다가 대학에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에 저와 엄마가 말렸거든요. 착하게도 동생은 말을 잘 들어주었고 대학에도 합격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저는 대리로 승진을 했죠. 매일매일이 활기차고 즐거운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다가 투자회사들 모임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남자는 처음부터 제게 호감을 표하면서 적극적으로 다가오더군요. 당시 저는 흔히 말하는 결혼 정년기였어요. 엄마도 제가 얼른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고 노래를 부르다시피 하셨고요. 저도 일도 재밌지만 친구들이 하나 둘 결혼을 하니 나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면서 저는 그 남자와 사귀게 되었어요. 남자와는 같은 일을 하다 보니 대화도 잘 통했고 관심사가 비슷해서 불편한 점이 없었어요. 대학교 때 몇 번 남자친구를 사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통계에 대해 말을 하면 지루해하거나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만 만나다가 어떤 말을 해도 다 이해하는 남자를 만나니까 속이 다 트이는 것 같았어요. 그게 더 제게 호감으로 느껴졌고요. 저와 남자는 빠른 시간 안에 가까워졌고 곧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발전했어요. 저희 집에 인사를 왔을 때 엄마도 동생도 좋아했고 제가 그 사람 집에 인사하러 갔을 때 그 집 부모님도 저를 반기셨어요. 남자 어머니는 처음 보는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얼굴이 아주 복이 많게 생겼네. 집안에는 이런 인상들이 들어와야 재물이 들어오지. 라는데 어른들이야 그런 미신을 잘 믿기도 하고 그냥 듣기 좋으라고 말하기도 하니까 웃어서 넘겼어요. 상견례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 사람은 외동아들이라 다른 형제가 없어서 그런지 제 동생을 귀여워했어요. 지역이 용돈 없으면 형한테 다 말해라. 언제든 팍팍 줄 테니까. 그리고 매형이라고 하지 말고 형이라고 불러. 정 있고 얼마나 좋아. 라는데 말만이라도 너무 고맙고 듬직하게 느껴졌어요. 동생은 형이 너무 잘해주니까 좀 이상한 기분도 드는데 그래도 고마운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저는 결혼을 하게 됐고 시댁이랑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차렸어요. 저는 결혼을 했어도 계속 회사에 다니고 싶었어요. 그때만 해도 여자는 결혼을 하면 회사를 그만두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남아있었거든요. 물론 전보다는 결혼한 여자들이 회사에 남아있는 경우도 많았지만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이해를 해줘야 했죠. 저는 남편과 시댁에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제가 회사에 사표도 안 냈어요. 저희 회사는 대표님이 워낙 좋으셔서 결혼했다고 불이익도 주지 않고 이해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회사에 계속 다니면 안 될까요? 이해는 당연히 그래야지.
너처럼 복 들어올 상이 돈을 벌어야 집안이 피는 건데 왜 그런 인재를 썩히니? 나는 벌 사람이 벌면 된다고 생각한다. 둘이 벌면 더 빨리 돈도 모으고 좀 좋니? 맞아. 나도 여자들은 결혼하면 일 관두고 집에 있어야 되는 거 아주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해. 여자들도 능력 있으면 그걸 펼치면서 살아야지. 나도 찬성이야. 라며 아주 흔쾌히 말하더라고요. 당시에는 제가 뭘 몰라서 제 일을 하는 걸 남편과 시댁한테 허락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제가 결혼을 정말 잘했다고까지 생각했죠. 남편은 제가 일이 많을 때에도 제 스케줄에 잘 맞춰줬고 제가 꼭 밥을 하지 않아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 됐다며 외식이 하고 싶었다면서 제가 먹을 저녁까지 사다 놓을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런 날들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6개월이 조금 지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남편은 점점 본색을 드러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투자한 게 손해를 봤다며 생활비를 조금만 내놓더라고요. 투자한 게 손해를 볼 수 있지. 그럼 월급이 있잖아. 그게 있는데 왜 생활비를 이것만 줘? 월급은 엄마 드렸지. 몰랐어? 내가 말 안 했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어이가 없네. 그냥 용돈을 드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월급을 다 드린다고? 그건 좀 아니지. 난 솔직히 당신은 내가 친정에 돈 많이 줄까봐 계속 신경 쓰지 않았어. 그래서 친정에 용돈만 조금씩 드린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이래? 당신은 이제 결혼했으니까 우리 집 사람이니까 경우가 다르지. 이러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시어머니한테 투자한 게 손해를 봤으니 월급을 다 못 드린다고 말씀드리라고 했더니 죽어도 못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를 만났죠. 예, 그래서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우리 집에서 돈 벌 사람은 너라고. 돈 벌 사람이 나가서 벌어야 한다니까. 승진이 걔가 돈을 좀 까먹는 사주더라. 근데 어쩌니? 이렇게 되면 우리도 두 늙은이 연금 조금 나오는 것밖에 없어서 생활비가 안 되는데 그럼 네가 좀 대신 해줄 수 있어? 어머니, 그럼 여기 이 카드 드릴게요. 제 용돈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니까 생활비 용도로만 쓰세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잠옷을 입고 과자를 먹으며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당신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 혹시 회사를 안 간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나 사표 냈어. 조금 있다가 사업 시작하려고. 아직 시간이 있어서 그동안은 좀 쉬려고. 사업이라니? 무슨 사업? 그런 얘기 한 적 없잖아. 당신의 회사에서 투자하는 거야? 무슨 아이템인데? 선배랑 동업하는 건데 자동차 액세서리 쪽이래. 자세한 건 나도 몰라. 아, 맞아. 투자라니까 생각났는데 당신의 회사에서 투자하면 안 되나? 우리 회사에서는 영 관심이 없어. 라는데 정말 딱 들어도 답이 없는 사업 같았어요. 게다가 남편은 그게 어떤 사업인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적어도 투자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자동차 액세서리도 많은데 그 중에 어떤 건지 전망은 어떤지 어디서 어떻게 수익을 낼지 검토도 안 했냐며 한마디 했죠. 그런 건 선배가 다 알아서 한댔고 나도 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 하는데 정말 믿음이 안 갔어요.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자동차 작은 액세서리라도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 떼다가 유통을 하는 건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액세서리라는 것도 정확히 어떤 건지 너무 애매했고 당연히 제대로 된 수익 모델도 없었어요. 저도 이런 기획서는 안 받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자 남편은 오히려 화를 냈어요. 아, 시끄러. 여기가 회사야, 집이야. 내가 회사에서 듣던 소리 집에서 또 들어야겠어? 나 좀 쉬자. 진짜 쉬고 싶어. 그동안 회사에서 너무 들볶였다고. 적성에도 안 맞는데 다니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라며 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놀기 시작한 게 6개월이 넘어가더라고요. 예전부터 돈을 벌어서
식구들한테 쓰는 게 제일 즐거웠던 저였지만 그때는 전혀 그런 기분이 안 들었어요. 오히려 고역이었어요. 혼자서 생활비에 적금에 시어머니 생활비까지 내야 했으니까요. 거기다가 시어머니는 가끔씩 반지나 목걸이 같은 걸 말없이 사고 카드를 긁어서 저를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자제해달라고 말을 하면 꼭 하는 말이 다른 집 며느리들은 돈 벌어서 별걸 다 해준다는데 나는 고작 이런 거 하나 사고도 잔소리나 듣고 아유 내 팔자야. 아주 돈을 쌓아놓고 지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심보네. 라며 툴툴거렸고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는 저를 째려보며 못마땅하다는 듯 크게 헛기침을 하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셨어요. 저는 남편한테 도대체 그 사업 언제부터 하냐고 했죠. 그랬더니 사업이 없던 일이 됐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 회사에 말 좀 잘해달라고 했잖아. 이게 뭐냐고. 졸지에 백수 됐잖아. 그럼 취직을 다시 해. 싫어. 나 이제 회사 다니기 싫어. 원래 내 사주팔자가 사장이랬는데 회사에서 직원 노릇하려니까 아주 뼈가 다 사갔다고. 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는데 그러고도 3개월이 넘어갔고 저는 당장 가서 물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너 이번 내 생일에 뭐 해줬니? 화장품밖에 더 했어? 내가 아주 아들이 돈 못 번다고 네 눈치 보느라 숨이 막혀 죽겠다. 네가 그러니까 승진이 앞길이 저렇게 탁 막혔지. 아주 돈 벌어 혼자 쓸 사주라는 말 안 믿었는데 정말이었네. 됐으니까 너 계속 그런 식으로 하려면 우리 집안에서 나가. 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거였어요. 남편도 저를 보는 눈초리가 험해졌고 저희는 각방을 쓰다가 결국 몇 달 후 이혼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 집을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우연히 남편 집을 지나치는데 어떤 여자하고 같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저하고 이혼하기로 하기 전부터 그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시댁하고 인사도 했고요. 저는 완전히 당했다는 생각에 너무 분이 났지만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고 갈라선 마당에 뭘 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그때 동생이 저한테 와서 통장을 하나 내밀더라고요. 누나한테 배운 주식 투자로 틈틈이 돈을 좀 모았거든. 누나가 어디 좋은 투자처 좀 알아봐줘. 라는데 꽤 큰 금액이라 놀랐어요. 동생은 자기가 투자자가 돼서 나중에 투자회사를 세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투자를 해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마침 회사에서 미는 창업회사가 있었고 아이템도 좋고 수익 모델도 확실해서 동생에게 추천을 했죠. 동생은 사업 계획서를 꼼꼼히 보더니 좋다며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그 회사는 동생이 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 자리를 잡으며 회사를 확장해 가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동생은 정말 많은 돈을 벌었어요. 동생은 그 돈으로 또 다른 회사에 투자를 했고 엄마 앞으로 건물도 사들였어요. 그리고 투자회사에 취직해서 5년을 다니고는 정말 투자회사를 세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표님께 그 일을 상의했죠. 대표님은 동생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안 그래도 공동으로 일할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김상무가 그 자리를 해줬으면 좋겠어. 동생도 같이 말이야. 저는 계속 승진을 해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상무가 됐어요. 대표님이 제 능력을 높게 사신 덕분이었죠. 저와 동생은 그 문제를 많이 고민했어요. 동업이라는 게 많은 위험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대표님이 이쪽 업계에 쌓은 신망과 그동안 해온 걸 보고 동생은 대표님과 함께 하기로 했어요. 사실 저희한테도 좋은 점은 많았어요. 큰 고생은 덜하는 거였으니까요. 동생은 대표님 말대로 제가 공동대표였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거 네 돈이잖아. 내가 이거 다 누나한테 배워서 모은 거잖아. 누나가 투자할 곳도 잘 알아봐준 덕분이고. 그리고 이 나이에 상무면 성공한 건데 뭘. 난 찬성이야. 그리고 누나 밑에서 더 많이 배워야지.
나는 아직 부족한 것 같아. 라며 저를 격려해 줬어요. 회사가 더 성장하면서 새로운 사옥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마침 적당한 매물이 나왔다고 해서 동생과 함께 보러 갔어요. 건물은 저희 회사가 쓰기에 괜찮아서 계약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청소차를 끌고 와서 계단 청소를 하는 사람과 부딪히는 바람에 옷이 젖었어요. 죄송해요. 아유, 그러게. 앞을 좀 보고 다니시지. 라며 오히려 저보고 뭐라고 하는 청소 아줌마를 본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전 남편의 어머니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 같이 일하던 남자가 낯이 익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전 남편이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얼굴이 상해서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어요. 전 남편은 저와 동생을 보더니 머뭇머뭇대다가 꽁무니가 빠져라 뛰어나가더니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저희가 건물주와 계약을 하고 나왔더니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아가, 옷은 괜찮니? 비싸 보이던데 엉망이 돼서 어떡하니? 그건 그렇고 아직 회사는 다니고 있나 봐? 하더니 제 명함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무시하려다가 제가 상무라는 걸 좀 봐라 싶기도 해서 명함을 건넸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회사로 찾아온 거예요. 네가 상무가 됐구나. 역시 네가 돈은 잘 버는 사주가 많네. 내가 이렇게 온 건 우리 승진이 한 번만 도와줘라. 응? 걔도 사업 잘하고 있었는데 투자할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지금 잠깐 쉬고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봐. 잘 나가는 사업인데 쉬고 있다고 건물 청소를 하러 다녀요? 이해가 좀 안 되네요. 그리고 제가 왜 박승진 씨를 도와야 돼요? 저 약속 안 한 사람은 만나지 않아요. 여기 이분 좀 보내드리세요. 라고 하자 직원 둘이 나와서 시어머니한테 나가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소파에 눌러 앉아서 꼼짝도 안 했어요. 네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니? 그래도 한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살았던 정이 있는데 우리가 좀 못 살게 됐다고? 이렇게 외면하면 도리가 아니잖아. 라며 큰 소리를 울먹였고 직원들은 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제가 그한테 가족이었던 댁들 때문에 다신 결혼 안 하고 살아요. 시댁의 시자는 쳐다도 보기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데 정은 무슨 정. 무슨 사업을 했는지 몰라도 우리 회사는 아무한테나 투자하는 자선 사업하는 데 아니에요. 얼른 이 할머니 내보내세요. 라고 말을 하자 직원들이 시어머니를 양쪽에서 끌어서 일으켰어요. 시어머니는 제 옷을 붙잡고 놔주질 않았어요. 네가 섭섭했던 게 있으면 정말 미안하다. 그래도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좀 봐줄 수 없겠니? 내가 이렇게 사정할게. 섭섭하다니요. 치가 떨리는데요. 그리고 정 할 말 있으면 본인이 직접 뭐든지 해야지. 이렇게 늙은 어머니를 앞세우는 건 무슨 경우랍니까? 그렇게 억지로 끌어내다시피 해서 내보냈고 다음 날은 전 남편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자기한테 투자하면 계약서에 쓴 것보다 2배로 돌려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럼 애초에 그렇게 계약서를 쓰면 되죠. 제가 이런 식으로 투자자 잡으려고 하는 사업자 한두 사람 본 줄 알아요? 애초에 댁은 사업할 체질이 아니네요. 엄마 말만 듣고 사주가 어쩌고 하면서 노력할 생각도 안 하는데 무슨 사업이 되겠어.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 부인 등쳐먹고 집에서 놀고 먹다가 다른 여자 만나서 꼬투리 잡아 이혼한 거 다 떠벌리기 전에. 그땐 정말 미안했어. 이러지 말고 나 한 번만 살려주라. 응? 나도 다 사정이 있었어. 엄마가 그 여자 사주가 좋다고 자꾸 만나보라고 해서. 진짜 미안했어. 박승진 씨는 자기 생각도 없어? 엄마가 사주 보고 말하는 대로 하게? 그런 사람한테는 절대 투자 못하지. 당신 때문에 어떤 사람 눈에서 피눈물 뽑으려고 그래? 저한테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저는 냉정하게 잘랐어요. 남편은 재혼을 한 여자 돈으로 사업을 하다가 여자가 사업 자금을 다 빼서 도망을 가는 바람에 완전히 거리에 나앉았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하던 동업자라는 선배도
자기 수익만 딱 챙겨서 전 남편과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하네요. 그러는 바람에 전 남편만 손해를 보고 돈도 다 잃었다는 거였어요. 시댁도 그 일로 어려워져서 결국 청소 대행업체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러 다니게 됐다고 해요. 사정은 안 됐지만 예전에 저한테 했던 거며 제 돈으로 편하게 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다른 여자를 만났던 걸 생각하면 여전히 분이 나네요. 어차피 지금은 연락도 안 되지만요. 동생은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았지만 저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혼자 살고 있어요. 엄마도 능력 있는데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네요. 지금은 엄마랑 둘이 살면서 동생 가족들과 좋은 시간도 보내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듣고 계신 모든 분들한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시길 바랄게요.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